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도로 위의 분노, 로드 레이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배드림에서 꽤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의 끝을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보복운전의 끝은 어떤지, 그리고 해외는, 우리나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한 가족의 가장인 아빠가 가족들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무차별 폭행을 지켜본 가족들은 정신병에 시달립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실제로 일어납니다. 제주도에서요. 지난 8월 13일 한 영상이 보배드림에 올라왔고요. 그 영상은 곧바로 화제가 됩니다. 자, 제보자 차량이에요. 뒤쪽에 상대 차량이고요. 상대 차량이 끼어들려고 하죠. 하지만 잘 안 됐어요. 끼어들었습니다. 좀 무리해서 끼어들었죠. 그리고 다시 아반떼 차량이 2차선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해! 이러고 했겠죠. 그러자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가 항의하는 피해자를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을 이용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이걸 피해자의 아내가 옆자리에 앉아있다가 휴대전화로 녹화를 해요. 그러자 그 휴대전화를 던져버려요. 실제로 일어난 상황입니다. 7월 4일입니다. 오전 10시 40분이고요. 제주시 조천읍 신촌 우회도로에서 이동하는 두 대의 차량에 생긴 사건입니다. 자, 줄지어서 이동한 차량들 가운데 카니발 차량이 먼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이동을 해서 앞지르기를 해서 1차선으로 진입을 했고, 아반떼 차량은 이게 너무 무리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2차선으로 가서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카니발 차량이 내려서 때린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당시 아반떼 차량의 뒷좌석에 8살과 5살 아이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 카니발 조수석에서 내린 여성이 이 남자의 폭행을 말려요. 그러자 가해자가 폭행을 멈춥니다. 이후로 아반떼 차량은 이 사람이 도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카니발 차량을 막아섰지만 그대로 가해 차량은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 영상이 공개된 뒤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당시 피해가 어느 정도였냐면 흉추, 경추, 요추의 염좌, 타박상, 이주 진단을 받은 상태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그냥 많이 맞은 거예요. 아이들은 심리치료가,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진단서에 따르면 불안감, 우울감, 수면장애, 끔찍한 장면의 반복적 회상 등의 증상으로 약물 및 상담 치료가 2개월 이상 필요한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영상을 공개한 한문철 변호사는 폭행뿐 아니라 증거 인멸까지 한 가해자를 휴대전화를 멀리 던졌고요. 도주했고요. 구속시켜야 한다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는 이 영상을 찍을 당시에 당일날 찍고 나서 한 번 더 찍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분노해서 객관성을 잃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한 번 더 찍었대요. 하지만 여전히 영상을 진행하면서도 분노를 감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 사건이 일어난 제주지방경찰청 게시판에는 해당 카니발 차주의 엄벌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요구가 빗발칩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자 제주 동부경찰서는 수사를 진행한 뒤 폭행과 재물 손괴 혐의로 33살의 가해자를 입건합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라고 범행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보배드림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죠. 카니발 차주를 공개 수배한다면서 신상을 알려주는 분께 현상금 100만 원을 드리겠다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에 만약 법적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원하겠다라는 네티즌까지 등장을 해요. 신상 정보 제게 보내시는 분 확인되면 현상금 100만 원 바로 쏩니다. 신상 올라오면 제가 책임지고 보배에 뿌리겠습니다. 저런 인간 쓰레기 벌금 조금 나오고 집행유예 나와서 반성 안 하고 즐겁게 사는 개꼬라지 못 봅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찰 수사와 맞물려서 피의자에 대한 신상털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 보배 형님들 역시 무섭습니다. 자,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이 확산되면서 제주지방경찰청은 그 후 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는 이야기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처음 이 영상을 공개한 사람이 한문철 변호사라고 했잖아요. 한문철 변호사가 처음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의 태도도 역시 공개를 했는데, 피해자를 본 뒤에 경찰관이 이주네 이주! 그리고 아직 진단서가 안 나왔다는 피해자의 말에 그거 단순 폭행이네. 그리고 또 핸드폰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도 그건 그냥 죄물 손괴네. 이런 식으로 성의 없는 조사가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단순 폭행이나 재물 손괴로 다뤄질 사항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폭행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게 7월 4일이고요. 지금 한 달이 넘게 지났어요. 빠른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제주 동부경찰서가 고유정 사건 초기에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바로 그 경찰서라는 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얘네 모든 사건마다 다 부실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야? 라는 논란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제주도 카니발 사건에서 카니발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애초에 단순 폭행과 재물 손괴로 사건을 처리하려 했던 경찰은 갑자기 여론이 성나지자 놀랐어요. 그래서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태도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 따르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여기 해당하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해당하는 사항들을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형량은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따로 두고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로 엄중한 처벌이냐면, 우리나라는 강간죄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냐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꽤 강력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는 그 운행 중인 운전자라는 그 범위 안에는 일시 정차 중인 운전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제주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도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법은 이렇게 있는데 법과는 다르게 실제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벌금의 액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수사기관의 재량인데요. 특수자가 들어가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실제 대한민국에서 법 적용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와중에 창원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영상 먼저 보실게요. 자,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앞을 오토바이 한 대가 가로막았어요. 자, 그리고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차 창문 사이로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러요. 29살의 여성 운전자는 이 폭력으로 인해서 코뼈가 부러졌어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안면을 무차별적으로 강타한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지난 7월 26일 경남 창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승용차 앞으로 오토바이가 가로막았잖아요. 그런데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오토바이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 빵빵
경적을 두세 차례 울렸다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겁니다. 경적을 이렇게 울리니까 갑자기 두 남성이 여성을 향해 걸어왔어요. 욕을 하면서 어이 창문 열어! 창문 열어! 한 거고요. 창문을 열어주자 수차례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요. 다음 신호등까지 따라와서 또 때렸어요. 그리고는 오토바이 번호판을 모자로 가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좀 전 화면에서 나왔죠? 인근에 있던 운전자가 그 모습을 목격한 뒤 신고했고 순찰차도 역시 신고를 했지만 이미 가해자들이 도망간 뒤였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해 답답해진 피해자들이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직접 SNS에 올려요. 그리고 네티즌들의 도움으로 가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게 됐죠. 이후의 상황도 여러분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해자의 신원이 파악됐습니다. 이제 사건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만, 하지만 가해자의 신분을 알아냈다면서 경찰에 6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자신이 관할이 아니라면서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피해자가 112 민원센터에 신고한 뒤에야 출동을 해서 가해자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경찰은 가해자를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항의한 거지. 이게 어떻게 단순 폭행이에요? 그러자 그제서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을 했어요. 자, 현재 이 사건도 이슈가 되니까 이제서야 엄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끝일까요?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왜? 가해자의 신상을 SNS에 공개했다는 게 그 이유죠.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직접 SNS에 글을 올리자 이 글이 문제가 됩니다.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피해자는 2차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극심한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자, 경찰은 지난 21일 피해자를 경찰서로 불러서 명예훼손 혐의로 심지어 1시간 동안 조사까지 벌여요.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어요. 합의해줘요! 합의만 해준다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저기요, 전화로 이렇게 압박하시면 안 되죠. 아이, 내가 무슨 압박감을 줬어! 그럼 일단 내 방식대로 할게요. 여러분, 이것은 협박입니까? 합의를 해달라는 부탁입니까? 현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피해자. 과연 이들에게 우리나라의 법은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쯤에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복운전을 다루고 있는지 잠시 살펴봅니다. 지난 10일 일본 도쿄 북동쪽 이바라키현 고속도로입니다. 한 고급 SUV 한 대가 차선을 가로지르면서 뒷차를 방해하다가 급기야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운전자가 내려서 뒷차로 가가지고 다짜고짜 주먹을 날립니다. 앞차에 동승했던 여성은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해요. 그리고 뒷차 블랙박스에 찍힌 폭행 장면이 공개됩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은 곧바로 검거에 나섰어요. 자, 경찰은 피해 차량에 남아있던 지문을 채취해서 용의자를 특정하고요. 심지어 이 사건에서 지문을 채취했어. 전국에 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지명수배를 해요. 일본 언론도 경찰이 공개한 가해자의 신원, 출신 학교, 직업, 성격, 그런 신원 정보를 자세히 보도합니다. 그리고 범행 8일 만에 경찰은 그를 검거합니다. 우리나라 아까 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거하고는 완전 분위기가 다르죠. 자, 그렇다면 일본에선 대체 왜 보복운전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걸까요? 일본에서는 이미 사건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자, 이 사건은 멀지 않았어요. 2017년 6월입니다. 휴게소에서 주차를 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남자 하나가 화가 나요. 그래서 이 승합차를 계속 쫓아가요. 그런데 그 승합차에는 누가 타고 있었느냐? 일가족이 타고 있었어요. 그 승합차를 시속 100km의 속도로 쫓아가요. 그리고 4차례에 걸쳐서 차선을 바꿔가면서 막 진로를 방해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차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싸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도로 위였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대형 트럭이 도로 위에서 싸우고 있는 승합차를 들이받아서 차 안에 있던 부부 사망,
딸 2명은 부상을 입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차에서 내려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걸 본 거야. 그래서 멱살 잡고 싸우는 걸 보고 아내가 말리려고 차에서 내려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달려오던 트럭에 의해서 부부가 치여요. 그래서 부부는 그 자리에서 사망해요. 아이들만 남기고. 당시에 검찰 측은 가해자가 차를 멈추게 한 행위가 그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중대한 교통위험을 일으키는 거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해요. 악질적인 범죄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과거 이 운전자의 3건의 보복운전까지 밝혀내면서 무려 징역 23년을 구형합니다. 자, 피고인 측은 당연히 무죄를 주장했죠. 아니, 그냥 차를 나는 세워서 싸운 것 뿐인데 들이받은 건 트럭 아니냐, 내가 무슨 23년이냐 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법원에서도 그렇게 차를 세우는 행위는 위험운전에 해당하진 않지만 4번에 걸친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트럭 추돌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건 네 잘못이 맞다 라고 밝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부모를 동시에 잃은 딸 2의 사연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일본 전체에서는 이 보복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라는 여론이 들끓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떤 그 처벌 규정이 생기냐? 보복성 난폭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사고가 나면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만약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징역을 산다는 얘기예요. 1년 이상. 자, 그 때문에 일본에서는요, 그 위험운전, 보복운전 치사상죄를 적용을 해서 징역 18년을 선고해요. 자, 우리나라하고 사건 비슷해요. 뭐 차를 멈춰 세우고 멱살 잡고 싸웠던 거야. 하지만 운이 나쁘게도 뒤따르던 트럭이 와서 받아버리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죽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폭 운전을 한 사람한테 징역 18년을 선고해요.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보복운전은 도로 위 살인행위구나. 절대 안 되는구나. 처벌이 강하구나. 이렇게 딱 경종이 울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는 처벌 한 번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러다가 큰일 나도 진짜 늦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운전자 폭행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최근 2년간 보복운전 범죄가 무려 9천여 건에 달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서 보복운전이 8,835건이 발생했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2년 동안. 자,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난폭운전, 보복운전이라는 단어,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죠? 난폭운전은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거예요. 보복운전은 그런 난폭한 운전에 대해서, 혹은 운전을 너무 못한다거나 내한테 거슬리는 운전에 대해서 복수하는 거야. 그게 보복운전이에요. 최근 제주도 카니발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은 보복, 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는 9월 9일부터 100일 동안 난폭, 보복,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경찰이 나섭니다. 자, 암행 순찰차, 드론을 활용하기도 할 거고요.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해 단속하는 등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교통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차량 대수도 많고요. 나라는 좁아요. 운전하다 보면 화가 나는 경우 많이 있죠. 얌체 운전해서 끼어드는 사람 얄미워요.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들 짜증나요. 그리고 무개념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 너무너무 못하는데 차 끌고 나와서 더 밀리게 하는 사람들 화가 납니다만, 본인의 화에 못 이겨 보복 운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보복운전, 난폭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행 운전했다고 흉기 던져 위협하고, 상향등 켰다는 이유로 운전자 폭행하고, 내 앞에 끼어든다고 급제동으로 위협 가하고, 이런 사람들과 같은 도로를 쓰고 있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배드림 소식과 함께 해외 동향까지 그리고 결과까지 여러분께 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 2개 기억 속에 잊혀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결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계속 집중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필요합니다.